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질문지 보면서 그렇게 같이 볼게요. 그 얼마 전에 뉴스에서 퇴소를 1년 앞둔 청소년의 죽음을 혹시 뉴스를 통해서 봤나요? 예, 기사나? 예, 기사도 응, 보고 응, 제일 빨리 이게 요즘에는 SNS에 이 응, 뉴스 딱 뜨면 응, 한 명이 딱 올리면 쫙 퍼져가지고 우리 응, 응, 저 일하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다른 응, 단체 해서 응, 이 커뮤니티에 응, 쫙 금방 퍼져서 응. 직접 갔다 왔어요 또 우리 현장에. 여기에? 예, 그리고 장례 다 치르고 장례 어, 가서 다 응, 치르고 응, 또 우리 응, 단체가 아니라 또 다른 단체에서 응, 응, 가자마자 응, 이 죽음에 대해서 누구 응, 어떤 진상 파악을 위해서 응, 응, 집회 신고도 응, 하고 응,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응, 응, 그 아이를 위해서 해서 응, 그 갔다 와서 갔다 응, 오고 뭐 이런 뭐 문장도 뭐 응, 만들고 응, 해서 결국은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됐냐 하면 응, 이제 강주 강력시청 응, 거기 사회복지과 정확한 명칭은 틀릴 수 있어요. 응, 이게 응, 가족 행복관과 그 응, 이제 응, 그 팀장님 과장님하고 다 만나가지고 응, 진상 조사하기로 하고 응, 또 그다음에 사후 대책 응, 자살 예방 응, 대책 저희가 얘기하고 응, 또 지금 어디 저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애들 주변에 있는 애들 상담도 하고 응, 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그럼 그 이거 볼 죽음을 때 바라보면서 좀 어떠셨어요? 왜 그 이거 아이가, 이제 응, 이 나중에 얘기할 수 응, 있는데 응, 일단 우리 시설이라는 그 같은 시설 출신이랑 돼가지고 응, 되게 뭐 가슴이 아프죠. 응, 아주 응, 아프고요. 응, 그 이제 그러면 이제 얘가 왜 그렇게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응, 성인이니까 응,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처할 게 아니고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뉴스에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자립을 앞두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고 응, 자세히 이제 그 측근에 의해서 응, 물어보면 이제 그 담당 우리 저기 사회복지과에서도 응, 응, 광주에서도 그 담당 그 하시는 분 다 이제 응, 우울증이 응, 있었다 응, 얘기를 하거든요. 응, 그 응, 우울증에서 이뭐 들린 소문에는 이 학생을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했다. 응, 그런 강압적인 것도 응, 있었다. 응, 어찌됐든 이게 그 우울증에 걸렸으면 이게 누가 그 전에 먼저 대처를 해서 그걸 좀 응,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응, 두 번째는 얘가 그따지 선택할 정도면 우울증 있고 비정상적인 애는 아니다. 응, 뭐 정부한테는 안 물어봤는데 응, 우리끼리 응, 얘기는 응. 비정상인 아이들은 절대 뛰어내리지 않는다. 정상인 애가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렸어요. 응, 10층인가? 7층, 10층. 응, 정상인 애가 얼마나 그 압박을 받았으면 응, 거기서 뛰어내린다. 정상인데 뭐 응, 그나마 또 어떤 우울증 좀 있었겠지만 응, 그거를 빨리 그 시설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응, 응, 시설에서는 그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응,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응, 근데 이게 일단 그 원인은 알아야 되니까 저희 단체 두 응, 단체에서 응, 가서 응, 미팅을 다 하고 응, 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상처 안 받도록 응, 응. 그리고 또 더 그치. 나아가서 보육사님들도 응, 이렇게 잘 보살펴주고 응, 했는데 응. 또 그분들도 들린 치료를 소문에는 받아야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응, 아르바이트를 못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응, 있어요. 응, 그러면 이게 응, 어쨌든 아르바이트 못 하게 했던 응, 이 아이에 대해서 뭐 구속을 했든지 응, 간에 응, 뭔가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응, 같이 뭐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응, 되는데 왜 이거를 그렇게 응, 그때 이제 선택을 했느냐. 응. 그러면 그 아이가 만약에 뭐 우울증도 있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예. 상담 기록이나 그런 예,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있어요? 있긴 있어요. 응, 있긴, 예, 응, 그 기록이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 이제 연락은 못 응, 응, 시켜주고, 응, 있긴 있는데, 이게 그분들도 이제 나름 노력을 했고, 응, 그 다음에 강주 우리 남구청장님도 직접 장례식장 가서 뭐 이렇게 응, 인사도 하고 응, 했다는데, 응, 그 아직 많이 미비하지 않았냐. 응, 응, 미비하지 응, 않았냐. 응,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응, 부분에 있어서는. 응, 이거를 그 아이의 문제로 막 입양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고 응, 입양도 응, 어른이 잘못한 건데 응, 애를 응. 뭐 애가 뭐 애를 그치. 바꾼다 뭐 교체한다 응,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응, 이것처럼 응, 애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응. 계속 폐쇄된 그 시설은 계속 그냥 그럼. 학대가 있을 수 있는 응, 거라서 응, 이거를 이제 애 문제가 있지만은 이걸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는 응, 응, 지자체나 응, 보육사님들이 응, 그걸 더 잘 돌봐주고 응, 예 그걸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응,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그러면 음. 자살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미흡해서 음. 그냥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응, 시설의 문제인 시설에. 것 같아요. 응, 예. 응,
하나 하면서 1대1로 이렇게 뭐 사랑을 주지 못하고 또 이 뭐라 그럴까 보육사님하고 관계 형성 잘 안 돼 있는 그런 입장이었고 더 나아가서 이 친구도 3살 땐가 버려져가지고 주제에 맡겨졌다 하는데 예, 그럼 그만큼 더 케어를 해줬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뭐 자살을 하기 뭐 그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들이 근데 이제 또 평상시에 원래 또 자살을 생각하는 아이들을 음.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충동적으로 음. 하기도 하지만 음. 대체적으로는 징조들 징후들이 예, 있거든. 예, 예. 근데 확실히 이 아이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저도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있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만약 그 사람들이 드러내지 않고 언론이나 이런데 이제 적이 될까봐 그걸 왜 알면서 왜 방지를 못했냐 또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숨길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아이가 뭐 우울증이 있었고 정상적인 뭐 밝은 아이였었고 하더라도 그런 사인들은 나 충분히 있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원장이나 이런 분들께는 모르지만 보육사님이나 아니면 옆에 같이 그 집에 살고 있는 충분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낌새가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맞아요. 2번 한번 볼게요. 그럼 나는 시설에서 생활할 때 어떤 아이였다고 생각하는지 제 제가 나름은 조용하고 소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들리는 뭐 삼자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뭐라나 좀 이렇게 고집도 세고 예. 뭐 나쁜 말로 얘기하면 뭐 욕심도 많고 예. 그렇다고 얘기를 예. 그 저는 되돌아보면 초등학교 때는 조용히 묵묵하게 예. 계속 있었고요. 뭐 시키는 대로 뭐 하라면 하라는 대로 뭐 좀 어떻게 보면은 덜 혼나려고 그렇게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예 내가 기억하는 성남이도 그러니까 어쨌든 겉으로 운동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되게 내성적이고 나는 좀 그렇게 봤었거든. 저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어쨌든 정말 되게 또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왜 어른들의 기대감도 있었잖아. 원장님과 이렇게 또 잘 저기 되고 있으니까 또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그 왜 진로에 대한 생각도 없었다가 또 진로가 바뀌어지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잖아. 그치? 그럼 이건 뭐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뭐 아프면 아프다 뭐 얘기할 형편도 안 되고 다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단지 그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르게 하면 가출을 저는 한 번도 이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수긍하면서 있는 게 낫지. 그냥 괜히 트러블 생기고 뭐 이거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거를 저도 아직 그 단정을 못 지었는데 가출을 뭐 내 동생 10번 가고 나갔지만 이게 가출 안 한 게 똑똑해서 안 나간 건지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 안 나갔는지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전자로 똑똑해서 근데 둘 다일 수도 있어. 안 나가고 그러니까 둘 다. 왜냐면 나가봤자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갔다라는 게 때문에 그냥 5점만 남기는 거잖아. 그치? 관심 대상만 되는 거고 야단만 맞을 거고 그러니까 아예 그 일을 상황을 만들지 않는 거지. 그리고 용기? 그거는 그냥 왜 내가 아이들이 이렇게 가니까 휩쓸려서 이렇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난 사실은 용기라고 볼 수 있거든. 하지 않은 게. 저도 그렇게 그치? 생각, 조금은. 그러니까 용기가 있다고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안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무모하게 그냥 객기 부린다고 해야 되나? 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거. 그리고 왜 좀 순종적이었잖아. 내성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왜 좀 반듯하려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왜 야단 맞지 않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있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집 애들 친구들 금농초등학교 놀러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난하게 그냥 이렇게 뭐 우리 원에 사는 거를 그냥 다 알려지는 대로 우리 집이다 집.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시설이라는 그걸 잘 거의 생각할 그냥 우리 집. 그냥 집. 나도 이제 성장해서 애 놓고 보니까 이제 내가 성장했던 곳. 그게 우리 그냥 집인 거예요, 집. 그러니까 남들이 좀 뭐라 그래도
뭐 밖에 나와서 조금 뭐 부모님 없다고 누구 다른 뭐 우리 뭐 훔치거나 하면 걸리면은 박살 났거든요 여기 근방에. 그래도 그래. 그때 그래도 또 우리 사건 사고가 또 많았잖아. 엄청났어요. 애들이 그래. 그래도 뭐 늘 긴장하고 막 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늘 또 그랬었으니까. 예. 그게 사실은 지금은 완전히 이제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제 좀 뭐랄까 참혹하게 애들이 막 뭐 형들 맞고 혼나고 같이 있으면서 지들끼리 싸우고 이게 그러면서도 이제 밖에 또 돌아가면 또 내 집. 돌아가야 된다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와 너무 뭐지 힘들다 생각했는데 근데 그때는 그냥 당연히 가야 되니까 집에 가야 되고 하니까 뭐 예,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여기 보면 진로에 가는 건 얘기 나오지만 이게 생각이 없어지는 그게 제일 자기 생각이 없어지는 거 그게 제일 문제이고 그래 또 지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마 그런 것들을 네. 교육하고 가르쳐 줄 상황도 아니었잖아. 그 당시에는 일반 가정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저는 그치? 여기 어떤 아이 그러니까 5학년 6학년 때 후원자님 추산학원에 2년 다녔거든요. 그런데 밖에 부국 동안지 30분 동안 걸어가면서 또 생각도 많이 하면서 내 나름대로 이게 밖에 그 아이들 학원에서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아, 너희 집은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그런 이제 고민은 했어요. 너와 나는 조금은 다른 환경도 있기는 있구나 그런 생각도 가끔씩.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나는 왜 처음 입소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5살에 네. 이제 일단은 정확히는 저는 모릅니다. 근데 요 입소 카드에 카드에 입소 카드도 그 있는 당시에는 한 번도 못 보고 퇴소하고 10년 뒤에 이거 그게 본인한테도 보여주지 않나요? 입소 그건 몰라요. 그럼 보려고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볼 겨를도 없을 뿐더러 봐도 아무 소용도 없고 근데 이제 저당 2년 전부터 이제 부모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입소 카드를 받고 보니 이제 5살이었고 지금 주민등록번호는 아니다. 내게 아니고 이름은 정확할 수 있지만 원장님 말로는 이제 주민번호는 정확하지 않다. 이제 저 가게 앞에 입소카드 저 가게 앞에 버려졌다 나오는데 여기서 덧붙여서 이제 5살이면 어느 정도 봤을 때 이 아이를 봤을 때 좀 크니까 5살로 인정하고 이제 발육 정도만 보고 발육 정도만 보고 했는데 그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 호적을 만들어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 친구면 얘는 5살이네. 좀 더 커서 3년 뒤에 보면 얘 이제 학교 들어가야 되겠네. 그때 이제 호적을 만들었어요. 정말? 네, 주민번호를 시청에서 연락해서 처음부터 저기가 아니라 아니. 입학 통지서를 해야 되니까. 그 이제 법원 김천 법원 가면 그 떼보니까 이 사람은 전주이시 일가 창립으로 80 몇 년도 내가 여기 81년 들어왔으니 84년경에 일가 창립함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봤을 때에 그 당시에 바로 호적을 왜냐면 또 누가 찾아올 수도 있고 부모가 뭐 죽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잘못하면 그치.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에 그러면 얘는 5살쯤 되니까 그냥 7년 생활을 해서 했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말씀은 이제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이게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냥 뭐 어떤 트라우마 잊으려고 그냥 스스로 5살이면 얼마든지 엄마 그치, 아빠 충분히. 얼굴 알 수 있고 내 IQ가 나쁜 게 아닌데 그래. 충분히 알 법한데 누가 데려다 놓았으면 뭐 그거를 전혀 입수할 때 전혀 이제 기억에도 없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잊은 것 같아요.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럼 밑에 4번으로 넘어갈게요. 혹시 부모님 또는 친인척 계시다면 한 분이라도 연락이나 왕래하는 분이 계신지? 네, 없어요. 없고 10살경에 고모라고 포도를 좀 갖다 준 적이 있고요. 포도.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쯤에 크리스마스 때 할머니가 크리스마스를 카드를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지금은 현재는 없어요. 없는데 왜 당시에 그 보육사님들이 주소를 어디 적어놓지 않았을까? 그거만 알았어도 그래, 연락처나 이런 거. 예. 그러면 정확한 생년월일이나 생일 정도도 알 수 있었을 거 아니야. 나이랑 예. 그 정도, 그치? 예. 친척들이 그렇게 예. 왔다면? 할머니
그분들이 뭐 어떻게 알고 또 찾아왔는지. 근데 이게 웃긴 게 음. 커서 임원을 물어보니까 그거 자원봉사자 있을 수도 있어. 정말? 그러니까 더 슬픈 현실인 거예요. 자원봉사자면 아, 그래? 자원봉사자라고 얘기하고 그래. 아니면 맞으면 근데 왜 고모 야, 할머니라고 적어놨을까? 네, 당시 그래 기억이 나요. 그 고모였으면 음. 고모가 너는 어떻게 버려졌으며 너는 어디 호적이 어디이며 음. 대략 뭐 근데 이제 어쨌든 8살에 호적이 만들어졌으니까 누구의 호적 밑에 듣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억나는데 그게 더 슬픈 거예요. 부모도 아닌데 할머니다라고 얘기하고 고모라고 얘기한 거라면 사실이라면 그게 더 슬프고요. 더 슬픈 거는 왜 그때 그분들의 이름이며 그것만 하나 받아놨으면 지금 이렇게 고생 이제 그러니까 뿌리 찾는 데 있어서 그치. 임원을 산 거에 대해서는 제가 후회하거나 원망하진 않는데 그런 지금 현재로서는 뿌리를 찾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책에도 적었지만 우리 애들이 엄마 할머니 어디 있어? 아빠는 누구 닮았어?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수백 가지의 어떤 위해가 없기 때문에 수백 가지의 뭐 어떤 그런 거 내가 뭐 그런 것들 이제 발생하거든.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왜 그랬을까 되게 궁금하고 그때 좀 아쉬운 부분이 그게.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때 당시만 해도 퇴소를 앞둔 청소년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 혹시 아이들하고 이런 뭐 후배들이나 아니면 본인이나 아니면 뭐 내 동기들이나 뭐 선배들이 이렇게 만났을 때 가장 많이 토로하는 두려움이나 뭐 어려움들 혹시 본인이 생각하는 것도 좋고. 다 똑같은 건데요. 이제 취업. 취업. 진로죠. 네,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 모델이 될 수 있는 선배들이 있으면 좋은데 선배들이 다 나가서 뭐 그럭저럭 뭐 일용직하고 뭐 그렇게 지내니까 그 선배들 보면서 자기도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제 두려움으로. 그러면 이게 나가기 전에 이런 진로나 취업 문제에 대해서 교육들은 어느 당연히. 정도? 교육은 엄청납니다. 저는 너무 프로그램이 많아서 과해다. 그걸 이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또 막상 아직 지금 자립하기 전에 3년 전부터 그걸 봤는데 중3 때부터 뭐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중3부터? 그리고 그게 뭐 근데 그 프로그램 때 되게 형식적이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형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 있잖아. 행사를 위한 프로그램. 정말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그런 그런 이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니 아이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 당시에 지금 다른 것도 지금 어떤 의식 수준이나 또 시설이 있으면 뭐 다른 생활 습관 정도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타의적으로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먹는 것부터 쌀 씻는 것부터 해서 통장 만드는 것까지 이게 엄청나게 그 많은 것들을 있으면서 한다는 게 사실은 이제 어른으로서 얘기하는 건 자립이라는 게 일반 가정에서는 자립 교육을 따로 이제 안 받잖아.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고 또 그 시기에 맞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필요할 때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또 다른 문제 또 스스로 또 자립 그렇게 뭐 이렇게 주거나 취업이나 금융 이런 거 알아보는 게 힘든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치. 자립교육을 해야 되지만 이거를 초점을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맞춰야 되나 이 친구는 자립을 안 해도 교육 안 해도 되는데 막상 또 이거는 해야 되는 경우 있고 더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있는 것보다 이 애들이 맞게 하나씩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들은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 한 명 한 명에 대한 정보력이 약한 거지. 일반 가정에서는 그걸 시키지 않아도 너가 뭐 재능이 있구나. 그쪽으로 가볼래? 공부에 취미 없으면 그냥 넌 취업해라 뭐. 그러면서 주위에서 알아봐 줄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인맥 동원해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고. 그래. 그게 제일 문제긴 하다. 그러면 프로그램의 그 명목
그냥 참여. 그냥 나는 어릴 때부터 자립교육이 문제. 자립이면 이제 뭔가 이제 자기가 다가와야 되는데 이게 어릴 때부터 모든 프로그램, 음악, 그는 모든 프로그램 그 수동적으로 참여를 해서 자립도 역시 나는 참여만 하면 되는구나. 시간 때우기식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뭐라 그럴까 좀 무의식 중에 내가 이걸 왜 받아야 되나 이게 그러면서 그래도 더 불만을 가지지 않을까. 내가 논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시설 아이들이 일반 가정에 있는 아이들보다 자립심이 떨어지고 의존성이 더 강하다. 나는 반대인 줄 알았거든. 근데 이제 단체 생활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오히려 난 그게 더 센 줄 알았더니 오히려 자립심, 의존도가 의존도가 더 강하더라고. 그건 왜 그런 것 같아? 이제 계속 자발적이지 않고 타의적으로 그냥 끌려만 갔기 때문에 끌려만 갔으니까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들이 없어서 그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그 주도성 교육, 자율성 교육. 그렇지. 자기들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 선택할 수 없는 내 선택이 상황에서. 아니라 해주기 때문에 이거 해라 저거 시간 맞춰서 하나니까 그냥 했던 것들이 오히려 자율성을 막을 수 있는. 그렇지. 더 나아가서 요즘 제가 좀 때 아닌 좀 욕을 먹고 있는 게 이제 보육원에 자원봉사하러 가지 마라. 보육원 자원봉사하러 가지 마라. 이제 저 자원봉사라는 게 뭐라 그럴까 우리 이제 성남 선생님한테 내가 하지 마라. 왜요? 내가 그런 얘기를 이제 한번 했어요. 이제 아이들한테 이걸 이제 누군가에 의존을 해야 되는 듯한 그런 느낌과 그 다음에 그 어떤 예를 들어서 같은 연령대의 아이들이 장봉사를 하러 갔을 때 보육원을 고아원을 좀 더 나쁜 쟤네들은 불쌍한 애들이다 그런 이천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더 나아 큰 그림에서는 이제 보육원을 이제 탈시설화되는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전주구점 가야 되는데 자원봉사를 계속 해주면서 실례로 한 번 봉사활동 가고 어느 산악회에서 나는 오늘 하루 누군가의 아빠가 되었다. 그런 기사를 썼는데 내가 그냥 치가 떨리더라고. 아빠라는 사람이 아빠가 무슨 그런 사람이 하루 봉사 아빠야. 이 생색 내려고. 그래서 때 아닌 욕을 먹는 게 그래서 제가 다시가 아니라 저는 후원자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부인하지 않고 정말 고마운 분들이 있고 지금도 연락하는 분들이 있는데 생색 내려 하고 자원봉사가 사진 한번 찍고 그렇지 많았잖아. 그 애들을 이용한다고 그 입양과 마찬가지로 상품화 해가지고 얘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자원봉사 오는 분들도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밑바탕에 보육원은 어떠한 곳이고 이 아이들이 20%는 고아지만 80%는 학대나 다른 질병, 부모 질병을 들어온 아이들이며 그런 자원봉사 저뿐만 아니고 자원봉사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자원봉사에 길들여지고 어떤 한번 오고 다음에 또 올게. 이거는 안 오냐면 못하는 건데 이제 자꾸 자원봉사자님들을 우리가 폄하한다는 그런 느낌. 그 애들이 계속 수동적으로 되게 이제 6번이에요? 네, 이제 6번이에요. 이제 6번이에요. 자, 그럼 나는 퇴소를 앞두고 있을 때 어떤 감정들을 느꼈었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진로를 대학 진학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진학은 체육과가 아니었죠. 우리 신학으로 갔었나요? 그렇죠? 신학대학교 갔다가 저기 했는데 그 유튜브 보면은 이제 상고 가려다가 인문계로 바꾼 이유가 이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퇴소 앞두고 있을 때 어떤 감정들 어떻는지 대한 이야기? 네. 퇴소는 이제 26이니까 딱 퇴소를 하면서 아주 그렇게 이제 아직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아주 불안하거나 그렇진 않았는데 일단 그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름대로 이게 일반화 시킬 수는 없는데 나는 집이 없으면 다시 임원에 들어가 산다. 그런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걸 이제 권리를 찾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동의 권리 찾듯이 나는 내가 살 곳이 없으면 난 임원을 들어가 살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찾을 권리를 난 찾아가겠다. 음. 그때는 권리라는 말보다도 예, 내가 그냥 살던 집. 그냥 내가 살던 집이니까 예, 나는 보호 종료라는 말도 그때는 당신은 몰랐고 지금 보호 종료 아동이란 뭐 말을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예, 새로운 말을 만들어냈겠지 또. 오래전 한 10년 더 보호 종료 아동. 그렇게. 그래도 원에 있는 아이들은 보호 대상 아동, 요 보호 아동, 법적인 말로 그러는데 이제 보호 종료란 말도 몰랐고 단지 그냥 나는 시설을 사도 되는구나 그 당시에 누가 퇴소하고 난 다음에 그때 그 당시에 자립 교육 그런 게 없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나갔는데 지금 우리 선생님 몇 살이죠? 이제 만네. 맞네. 네, 만. 네. 그래요. 어쨌든 성남 선생님은 대학을 진로를 하는 바람에 시설에서 좀 더 머물고 살 수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머리가 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머리가 좀 떼어지고 사회 돌아가는 것도 알겠고 먹고 사는 것도 대충 알겠고 그 다음에 사회가 뭐 이제 일단은 퇴소는 됐을 때는 이제 그 교사 발령 났을 때니까 발령 안 났을 때라도 이제 뭐 군인을 하든 교사를 하든 또 교사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회생활 어떤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아 이게 그래도 이제 사람과 살아가면 같이 살아가는 거고 만약에 또 아무래도 대학 가니까 또 더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이게 이 보육원 산 것도 상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또 장애인 복지관에 그 봉사도 가면서 야 이게 힘든 사람도 있네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몰랐지만 그 좀 더 이제 머리가 끼어지니까 의식이 생기니까 이제 주변도 둘러보고 됐는데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의식이 좀 끼어지지 않았나. 그럼 그때 다른 아이들은 혹시 어땠던 것 같아요? 우리 때 20살에 기술을 배우러 다 나가가지고 그냥 남자들은 어디로 그냥 나갔어요?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뭐 공장 간단한 공장 아니면 또 뭐 삐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우리 노래방 주점 뭐 같은 데 다니고 나이트클럽 가는 삐끼 같은 거 하고 웬만하면 뭐 막노동도 하고 여자애들은 그나마 뭐 기술 같은 거 하나씩 배우면 사사도 몇 명 있었고 나름 뭐 이렇게 기술 배워가지고 뭐 헤어 쪽 배우는 애들도 있고 또 여자들 같은 늦게 또 대학 가가지고 요 교육관 이런 데 가가지고 어린이집 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나름 뭐 사무직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럼 여자 친구들이 더 좀 사회에 나가서 더 유리해요? 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그 여자들만의 고집 같은 그런 게 있어서 그런가. 그리고 남자들은 그냥 하루 벌고 그냥 이렇게 그냥 먹고 술 마시고 그런 반면 여자들 같은 경우 술을 잘 안 마시고 또 수다도 떨면서 다른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하는데 남자들은 좀 뭐 같이 모이면 술 먹고 또 서로 돈도 빌려주고 의리로 또 나가면 또 같이 뭉쳐가지고 여자들 경우는 따로 이렇게 더 악착같이 정확한 게는 모르겠어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생활력 같은 거 오케이. 또 충분히 또 개인차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여자친구들이 나갔을 때 더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오케이.